양평고속도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걸 왜 유 의원님께 물어보냐면은 예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계셨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KDI가 주로 국책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예비 타당성도 어떻게 하는 건지. 예. 99년에 제일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첫 해에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원래 제 전공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KDI에서 정권 바뀌고 제가 하도 탄압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그걸 해봤는데 그래서 그 히스토리와 또 이 정치권에서 KDI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민원이 폭주를 합니다. 그렇죠. 비시 비율 올려달라고. 당연히 그렇겠죠. 비용 편익 분석 그거 잘해달라고. 그 기재부나 KDI 통해서 압력이 엄청나게 가는 건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딱 이제 그런데 딱 걸린 거죠. 이 문제는 제가 해봤으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죠. 일단 제가 이 부분이 요즘 좀 뉴스가 좀 쏙 식기도 했지만은 식었죠.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원안대로 6번 국도 상습적인 두물머리 거기 워낙 교통이 막히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다 한 원안이 거기로 했지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거 예산도 적고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정밀한 조사가 아니라서 본 타당성 조사에서 이거는 당연히 얼마든지 바뀌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럼 물론 일리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게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잠시만 말씀을 하나 드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이슈 있잖아요. 양평고속도로는 지금은 약간 수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런 사업들 아니면 사건들 이런 게 그 진실이 영영 이렇게 파묻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책임도 안 지고 막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잘못된 일이죠.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는 이대로 덮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론이 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결론 안 난 상태에서 2달 넘게 어정쩡하게 지나고 있고 국토부가 장관은 백지한다. 충격요법이다. 가짜뉴스 정쟁 이거 안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만 내년 2024년 예산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120몇 억 일단 올라가 있어요. 123억인가 올라가 있어요. 그 올라가 있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다는 거면 양수면이냐 원안대로 아니면 변경한 대로 강상면이냐 그거는 지금 결론이 안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질문하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줄여서 예타라 그러고 그 이후에 또 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걸 본타라 그러잖아요. KDI가 예타를 할 때 이걸 대충 설렁설렁 하느냐. 그래서 비용도 제대로 정확히 추산 안 하고 그다음에 편익. 거기서 나오는 이 이익, 사회적인 편익도 정확하게 추계 못 하느냐. 그러니까 본타에 가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인 게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국토부가 처음에 기획재정부에다 갖다 낸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양서면 원안 노선이었어요. 그 노선을 갖다 주면서 이 사업 할까 말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기재부가 그걸 KDI에 넘겨서 나온 게 KDI 예타의 BC 비율과 AHP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걸 서울 그 양서면으로 한 그 원안에 그게 진짜 간신히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본타라는 거는 그거는 국토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토부가 용역회사 발주처가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발주처가 국토부고 용역회사가 받아서 하니까 그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국토부가 뭔가 상당히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게 본타고요. 예타는 국토부 입김 별로 작용을 안 해요. 예타는 KDI라는 다른 국책연구소가 하는 거니까. 근데 본타에서 그걸 마음대로 노선을 그렇게 절반 이상을 변경을 한다?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변경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난 2달 동안 드러난 건 뭐냐 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양서면 그 종점 네. 정션에서 이쪽 강상면 정션으로 JC로 이걸 바꾸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바꿨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사실 양평 주민 아니면 강상면이 어디고 양서면이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양서면이라는 두물머리로 가는 그쪽으로다가 그렇죠. 가자고 이제 KDI에서 예. 예타를 다 끝마쳤는데 강상면이라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처가 땅들이 바글바글 잔뜩 몰려 있는 그쪽으로 다 바글바글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많이 있는 처가 땅이 많긴 축구장 많대요. 뭐 5개인가 뭐 있다는 예. 그쪽으로 다 이제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 바꿨죠. 근데 바꾼 이유가 예. 그 완전히 그러니까 그 환경 영향 평가에서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게 거기 철새 도래지도 있고 훼손할 염려가 없고 또 남한강 수질 오염도 없는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바꾸려면 예.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 예. 왜 무슨 근거로 아하. 노선을 바꿨냐. 예.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예, 예. 그걸 국토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자신 있게 예.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BC 비율이 강상면이 훨씬 높고 예. HP도 높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철새 도래지니 한강 지나가고 이런 환경 훼손도 예. 이게 훨씬 덜하고 예. 그런 식으로 근거를 다 갖고 바꿔야 되는데 예. 그런 근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강상면이라는 안이 불쑥 나왔다는 게 증명이 이제까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예. 강상면 쪽에는 대통령 처가 땅이 예. 바글바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필지가 예. 거기에 대통령 처와 장모와 처남의 이름으로 예. 또 그 회사의 이름으로 있었으니까. 예. 그럼 도대체 왜 바꿨느냐 그러니까 근거 없이 바꿨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거는 국정조사하자 예. 이렇게 된 거고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봉북도 어지간한 서울 시민들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예. 주말에 두물머리 엄청 막히죠. 그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데 엄청 막히잖아요. 예, 예. 또 서울 춘천 양양고속도로도 주말에 뭐 엄청 막혀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 교통을 해소를 해주자는 게 이 취지였는데 원래 목적이 그거였지. 그런데 예. 철새다 한강이다 이런 게 그러면 양서면에만 철새가 있고 강상면에는 철새가 없습니까? 그거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그거는 그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노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변수가 못 되고 예. 예비 타당성이든 본타든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조금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조금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노선을 확 틀어가지고 예. 이래 한 경우는 없어요.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두물머리 쪽에 교통체증 해소 예. 이게 하나의 중요한 그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경기도에서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하고 이 양사하고 설악 IC를 연결해 가지고 그쪽 교통 해소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국토부는 아니라고 하고. 아니요. 예타 때부터 그 점이 지적이 됐었어요. 나중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예. 고속도로라는 게 가다가 어느 정션 만나가지고 소멸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쭉 이어가지고 다른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예. 그거 자체가 사회적인 편익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 많이 나가지고 지금 완전 교착 상태고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꽃놀이패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슈화 안 된다 그러시는데 예. 이슈화 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야 뭐 제가 애쓸 이유가 뭐 있나. 이게요. 예.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예. 한다고 다 예타까지 통과해 놓고 예산까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면 그러면 강상이냐 양서냐 바로 그 질문 나오는데 예. 국토부가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결론도 못 내고 있고 예. 연말 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잖아요. 국회가 내년 예산 심의에. 그러면 당연히 내년 서울 양평고속도로 잡힌 그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 어디 쓸 거냐. 그렇지. 노선도 아직 안 정했는데 무슨 어디 쓸 거냐. 이 질문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저는 전공법으로 풀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노선을 국토부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쭉 저도 그래서 이걸
저도 사실 이거 취재를 쭉 해봤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좀 프로그램을 한번 이 경제쇼 말고 예.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하고 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국토부가 이미 그러니까 강상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 땅들이 있는 처가 땅들이 있는 그쪽으로다가 결정을 했다고 본 게 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양평군 주민하고 송파구 주민 하남시 주민들한테 지역 의견서를 수렴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공문에 강상면 그러니까 변경된 대안노선 김건희 처가 땅 있는 그쪽으로다가 딱 적시를 해놨어요. 예. 양서면은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국토부는 어느 순간부터 국토부가 강상면 안을 그렇지 그것만 내놨어. 그것만 자꾸 예. 내놓죠. 이 노선은 그거다. 그리고 원래는 27km였는데 구간 길이가 예. 강상면하면 29km가 되잖아요. 예. 더 늘었죠. 구간도 29km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주민들은 의견이 있으면 좀 우리한테 말을 해다오. 예. 그런 거로 봐서는 국토부는 그 공문을 내려받았을 때 당연히 국토부는 결정했네 그러면은. 그 공문만 보면 예. 홍 기자님 말씀처럼 예.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다 정해놓고 결정된 거예요. 하는구나 예, 예. 라고 의심할 수 있고 그런 의혹 때문에 이 모든 의혹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거기 대통령이 처가 땅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정했냐.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강상면 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변경안. 예, 예. 그거는 지금 빚이 비율도 없어요.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근데 하고 있으면 하고 난 다음에 예. B씨가 더 잘 나왔으니까 예. 이걸로 갑시다. 우리 정부 입장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히 맞는 일처리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강상면 그냥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된 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왜 국토부는 그걸 갖다가 그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이라고 봤을 때 저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객관적인지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용역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비시 비율을 내놓겠다는 거를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비시 비율을 내기는 낼 거예요. 낼 겁니다 분명히. 양서면 안이 비시가 0.82였거든요. 그렇죠. 겨우겨우 통과했지. 보통 1.0 안 되면 탈락인데 0.8, 0.9 되는 걸 왜 살리냐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지역균형 발전도 있고 주민들 민원도 오래된 민원도 있거든요. 근데 강상면 안 비시 비율을요. 만약 그 용역회사들이 0.82가 아니라 한 0.9나 1.0으로 냈다 칩시다. 교통량을 부풀리고 예? 교통량은 더 많아지고 비용은 2km나 넣는데도 비용은 뭐 120억밖에 안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냈다고 치자고요. 믿을 수 있겠냐 이거지. 믿고 정부가 아니죠. 국회가 그걸 믿고 예산을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재정법에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비용이 갑자기 뭐 한 50%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 타당성 재조사를 국회가 요구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야당이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왜 타당성 재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국정조사 한다 그러거든요. 야당이. 네 가지 국조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잖아요. 국정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정조사하면 국정조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무슨 BC, AHP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거는 누군가 시켜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결국은 정부 행정부의 소관이거든요. 국토부 할 일인데 지금 국토부가 하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하고 싶으면 하되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왜 처가 있는 쪽으로 옮겼는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려면 밝히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걸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는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노선을 정하려면 엄밀한 그런 타당성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로. 지금 현재 하는 타당성 분석은 못 믿겠다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하자. 그걸 국토부 장관하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입니까? 그런 분들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동수로 구성해가 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노선검증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씩 뭐 군소정당 좀 넣고 그래가 했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네 거기서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산으로 가는 거죠. 뭐.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골치 아프게 됐으니까 노선검증위원회라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충 결론 나면 책임을 거기에 미룰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 그 처신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백지화 그것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그 늘공이라는 말을 늘공의 책임으로다가 돌렸잖아요. 예. 늘공이라는 게 늘 공무원이고 예. 자기 같은 장관 같은 어공 어쩌다 예. 공무원이 그래서 이 정무적인 감각으로다가 이걸 뒷바꾸겠다 했잖아요. 예. 늘공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백지화 그다음에 이게 충격요법이다 뭐 원희룡 장관의 그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결정권자잖아요. 그 처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이 이걸 백지화할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지만 그거는 예. 월권이에요. 예. 왜냐하면 가고 있는 사업을 예. 국토부 장관 한 사람이 그렇게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 백지화하려면 국무회의 의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다시. 원희룡 장관이 초기 발언 중에 제일 맞는 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강상민 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강상민 안을 근거도 없이 막 밀어붙였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말은 저는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늘공어공 그러면서 늘공은 정무적 판단이 없고 예. 어공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오히려 이걸 보면 늘공들이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고 늘공어공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같은 맞지 공무원인데 않지. 공무원이 예. 뭐라 그럴까 직분이랄까 직무랄까 책임이랄까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희룡 장관이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7월 초에 백지화 예. 그 발언부터 백지화는 월권이니까 할 수도 없는 걸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걸 갖고 나중에 충격요법이다 이상한 소리 하고 또 가짜 뉴스고 괴담이고 이러면서 막 원희룡 장관이 뭐 국회 나와가지고 계속 싸웠잖아요. 예. 근데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은 자기들이 잘못 예. 그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 보시기에 국회가 여야가 보기에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문제인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은 늪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이게 국민적으로 아니 뭐 양평고속도로는 그러다 지나갔나 결론 났나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결론 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다시 제기되면 똑같은 지금 그런 논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제안을 했던 그런 좀 당당한 해법 그거 말고는 저는 방법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